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원래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어떤 그 광기를 내면에 품고 있던 사람들은 이 혼란 시기 동안에 자기 그 광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수의 주모로 등극을 하신 분이죠.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병기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했었던 게 이수진인데 그 뒤로는 좀 잠잠해요. 그렇죠. 뭐 폭로를 할 거면은 좀 시원하게 폭로를 하든지 민주당 탈당했다 이거 말고는 별다른 지금 막 근황이 없습니다. 이수진 같은 경우는 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그쪽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좀 쉽지가 않죠. 과거에 그 이수진이가 이낙연에 대해서 뭐 저격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수진이 애당초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 뭐였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거기에 뭐 자기 피해자였다 블랙리스트 같은 게 올라 있었다 이게 이제 이수진의 주장이었죠. 그렇죠?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반대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 네가 뭔 놈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것이냐? 재판부에 그때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이수진이가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당초 이수진이가 그렇게 좌천이 됐던 거는 양승태의 무슨 뭐 피해자였던 것이 아니라 일을 똑바로 못해서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증언들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 양성태 사법농단에 대해 가지고 이수진이 비판을 했더니 이낙연이 자기를 막 혼냈다. 이런 워딩도 좀 이제 좀 애 같은데 뭐 어쨌거나 뭐 혼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이수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이수진이가 이낙연의 신당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뭐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난 근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남국이거든요. 남국이는 이제 그 코인의 대가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그래서 예상이 됐던 거는 남국이가 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민주당으로 복당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나가지 않을까, 그 정도 뻔뻔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있는 사람이니까 남국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다음 총선에 일단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공천도 다 정해진 상태다 보니까 남국이 뭐 나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보였던 근황은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광주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송강호 씨 나왔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 택시 운전사 얼굴에다가 송강호 씨 얼굴을 이제 잘라내고 이재명 얼굴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민생 운전사 뭐 이런 거를 합성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러고 있던데 참 딱하죠, 그렇죠? 우리 남국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뭐 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는데 나중에 뭐 남국의 코인 교실 뭐 이런 거 학원이라도 열든지 유튜브 채널 같은 것만 열어도 뭐 슈퍼챗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냥 하면서 먹고 사세요. 정치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사실 뭐 이렇게 민생 운전사다 뭐다라는 것까지 올리면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그 또 4년 뒤에 총선을 노리는 것 같은데 참 꿈도 야무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4년 뒤에는 우리 남국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도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어 있을 테니까 모르죠. 뭐 그 구속되는 거에 같이 따라가겠다라면 또 모르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안민석이라는 사람인데 안민석이가 이번에 이제 그 컷오프가 됐죠. 그거를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산에서 5선까지 했다 안민석이 어떻게 컷오프가 됐을까에 대해 가지고 여러 뭐 일단 뭐 썰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민석이가 오산에서 5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타이틀을 달지 않고 그냥 무소속 으로 출마하지 않겠냐. 그것도 이재명이랑 안민석의 다 얘기가 끝난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민석을 컷오프 시켜가지고 이것 봐봐라. 친명한테만 내가 공천을 준 게 아니지 않냐라는 식의 이제 허수아비 같이 일단 안민석을 세워놓고 안민석 본인 스스로 그냥 무소속으로 오선에 나가도 충분히 당선이 될 수가 있으니 그런 식의 그림을 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썰 같은 경우는 안민석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불륜, 사기, 음주 이런 식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한테 미포여가지고 이번에 컷오프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썰은 뭡니까? 안민석이 평상시 성격, 그 아나무인적인 성격. 청문회에서도 그때 그 테니스 협회에 그 관련된 사람 나와가지고 듣보잡이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는 얘기가 했던 사람이 안민석이거든요. 듣보잡이 뭐예요? 듣도 보지 못한 잡놈이란 뜻입니다. 잡놈이라는 말까지도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게 안민석인데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오산에서 오선이라고 한다면은 경기도지사가 눈에 뵐까요?
성남시장이 눈에 뵐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안민석, 경기도 내에 있는 이제 그 안민석의 오산이 있으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오산에서 오선이나 했던 내가 중진이야라고 하는 어깨뽕이 이렇게나 올라가 있던 안민석이가 과연 이재명이를 어떻게 대했을까? 사뭇 그 장면이 제가 상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안민석이가 이재명한테도 아나무인으로 대했고 그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던 이재명이가 이번에 컷오프를 했다라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안민석이 했던 얘기가 이재명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 이제 뭐 사기나 불륜이나 음주 이것도 있었습니다만 대놓고 이재명한테 안민석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험지로 나가라. 종로 같은 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야지 개항을 해 나갔던 거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덧붙였던 게 안민석입니다. 대놓고 그냥 이재명이부터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 한 8월 달쯤에 나왔던 얘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민석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았고 안민석의 이재명이를 내보내려고 했다. 보내버리려고 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컷오프가 됐던 안민석이가 이번에 개같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대위가 다 꾸려졌죠. 3명의 이제 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 뭐 들어가 있는데 이해찬도 들어가 있고요. 김부겸도 들어가 있고 이재명이도 들어가 있어요. 김부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재명이랑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내부적으로 친문 세력들의 반발이나 비명계 쪽의 반발을 보여주기식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이가 대놓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후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나 공천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과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약간 좀 김부겸이가 이재명한테 수그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김부겸을 좀 약간 중도적이다. 약간 온건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글쎄요 아마 이렇게 김부겸이가 얘기한다라 그래서 마음에 지금 광기가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임종석의 그 심기를 과연 진정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남아요. 임종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대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거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8월달 전당대회 뭔가를 아직까지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3명의 이제 그 상임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또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들어가는데 뭐 여러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공영웅 현대차 사장 전 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백범 김구의 증손자라고 하는 김용만 이사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음주운전 전과가 밝혀져 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은 아예 그냥 뭐 음주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음주 전과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벌금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왔다라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언론사들이 많이 비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지영입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뭐 그런 비판은 뭐 눈에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뭐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박강원과 안민석 두 사람이 있죠. 박강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수원에서 컷오프가 된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정 우리 그 후보가 굉장히 좀 해볼 만해졌다 이런 지금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데 박강원 전 원내대표도 굉장히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박강원이 컷오프가 되고 난 뒤에 도 마찬가지로 박강원이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박강원 그리고 정성호, 김병욱과 함께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또 박강원이 맡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누가 들어가 있냐? 안민석이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박강원도 들어가 있고 김부겸도 들어가 있고 안민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민석이는 가장 최근에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재심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거 이제 포기하고 공천 결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라고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이 총선에서 완패도 아니고요.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적게 나온다면은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이재명이를 내보내야 된다. 이재명이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외칠 인간이 안민석입니다. 그렇게 안민석이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보가 그 윤지호인지 뭔지 그런 인간들만 잡스러운 인간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그로를 끌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기사 한 줄이라 더 나가지고 탄핵 정국 당시에도 얼마나 안민석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많이 했었습니까? 정유라 씨에 대해 가지고 최서원 씨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었냐고요. 그랬던 안민석이가 과연 이렇게 순수히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수락해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다?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석이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그 순간 바로 안민석이가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이를 내보내고 구속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안전하게 뭔가 지금 이제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봉합 수준이 아니라 미봉책도 안 된다라는 거 한번 결과 두고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